자, 이제 2교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을 해서 진짜 정말 간단한 게임 틀을 좀 적용을 시킬 건데, 일단 제가 쓰는 코드가 정답은 아니에요.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최대한 간결하게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 최대한 쉽게 접근을 한번 해 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통해서 더 좋은 방식의 코드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좋아 보이면 그거 적용하시면 돼요. 네, 일단 베이스를 좀 깔아 드리는 거니까. 이제 진행을 하다가 제가 사용하는 문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모르겠다, 저거 왜 저렇게 쓰는지 모르겠다, 문법을 모르겠다 하면 다시 올라가서 복습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잘 따라해 주시면 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이런 게임 화면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캐릭터 하나를 만들어 놓을 거고요. 얘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동을 해야 돼요. 그쵸? 일단 우리의 첫 번째 목표, 얘를 만들어서 양쪽으로 이동시키는 거, 이동을 하게 만드는 거, 이러면 일단 성공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좀 전체적인 구성을 좀 잡고 갈 건데요. 여기다 놓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드를 써내려가는 거 말고 생각해야 되는 게임의 기본적인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간단하게, 개념 같은 것들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니까 일단은 한번 보죠. 자, 우리 화면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우리 캐릭터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근데 얘가 화면에 이렇게 가만히 있대요. 이건 게임이라고 할 수 없죠. 게임이라면 적어도 얘가 움직이면서 뭔가 동작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적용시킬 때 사실 한 가지 알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게임이라고 하는 애는요, 사실은 이미지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우리가 게임 캐릭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임 캐릭터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은 이미지의 집합입니다. 이거는 동영상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건데,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우리의 캐릭터가 이때는 왼쪽에 붙어 있고요, 이때는 가운데에 있고, 이때는 오른쪽에 있어요. 가운데에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게임 같은 게 아니니까 얘가 이제 무슨 입력에 따른 변화라든가 아니면 뭐 시간에 따른 변화,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서 실제로 화면상에서 다른 곳에 위치를 해야 움직인 것처럼 보이겠죠. 그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감에 따라서 얘 위치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다, 이것도 변화고요. 아니면 우리가 키보드, 오른쪽 화살표 키보드를 눌렀을 때 얘가 이쪽에 있던 애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 이것도 이제 입력에 따른 변화. 이런 변화가 있어야 게임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멈춰 서 있다고만 하면은 이건 게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얘가 여기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사용자한테 보여줄 거예요. 이 프레임은 여러분들 그 게임 좀 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FPS 들어보셨죠? 이거 프레임 퍼 세컨드거든요. 프레임 퍼 세컨드. 그러니까 초당 얘가 몇 번 업데이트를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 FPS라고 하는 애는.
그러니까 그냥 흔히들 이제 FPS 게임이다 하면 총 게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FPS의 약자는 프레임 퍼 세컨드라 그래서 초당 화면이 몇 번 업데이트가 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다루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 프레임, 우리가 생각하는 프레임 값에 대한, 프레임 60이다 이러면 1초에 60번 화면이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이미지가 여기까지 넘어가는데 1초가 걸렸대요. 근데 이 프레임이 1이래요. 그러니까 초당 한 번 업데이트 했대요. 여기 있던 애가 여기까지 넘어갈 때 1초가 걸렸다 했죠. 근데 한 번밖에 업데이트를 안 해요. 그럼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게임하다 보면 핑이 튄다 어쩐다 하면서 막 캐릭터가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중간 과정이 생략되고 안 보이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게 이제 프레임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저 프레임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픽카드의 사양이 요구되고 이러잖아요. 게임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 하드웨어가 이 게임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프레임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도 중요한 거고, 그걸로 이제 같이 좀 발전되는 얘기가 이제 화면 주사율, 헤르츠라고 하죠. 이제 144Hz, 뭐 60Hz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이 프레임을 얼마만큼 화면에 부드럽게 잘 담아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이제 이 화면을 업데이트하는 걸로 사용자들한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캐릭터의 움직임을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영상에서 생각해보면 똑같은 거예요. 영상을 멈춰 놓으면 뭐예요? 동영상을 재생을 했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그럼 멈춰있는 영상은 동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멈춰있는 상태인 영상은? 걔는 멈췄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상 편집 같은 것도 하다 보면은 컷 편집이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영상을 끊어서 이미지로 사용을 하거든요. 이제 동영상도 어떻게 보면 이미지의 집합이다. 이미지가 쭉 연달아 재생되어 가는 그 집합 요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 구성에서 초기화라는 걸 할 건데, 이 초기화는 뭐냐? 변수 선언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할 게 아니에요. 파이게임 라이브러리 사용한다고 했죠. 그 라이브러리가 해줄 겁니다. 왜, 어떻게? 걔가 어떻게 해줘요? 라고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파이게임이 제공하는 초기화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돼요, 우리는. 그리고 게임 화면을 좀 설정을 할 거고요. 얘도 라이브러리가 해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간략하게만 우리가 원하는 수치는 넘겨줘야 될 거니까 그거에 대한 것만 좀 설정을 해줄 거고, 그리고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 옛날부터 어떤 게임을 하든지 간에 요즘 전체 화면 모드가 있고 창 모드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게임 화면을 몇 바이 몇으로 보여줄 건가, 이걸 풀스크린으로 때릴 건지 아니면 창 모드로 해서 몇 바이 몇으로 보여줄 건지, 이런 거를 설정할 수 있는 역할인데, 얘도 라이브러리가 해줘요. 우리는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화면 비율 변화 같은 거는 생각을 안 할 거고요. 그냥 고정 너비, 고정 높이로 하나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해볼 겁니다. 크기를 고정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게임 화면 내에서의 설정, 얘는 이제 우리가 만드는 변수가 담당을 할 겁니다.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게임 화면 내에서 동작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변수로 만들어서 담아서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거랑 이거랑은 조금 달라요. 얘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변수 사용을 하는 거고요.
얘는 여기서 말하는 초기화 변수 선언, 이거는 파이게임 라이브러리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얘가 선언해 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좀 다릅니다. 얘는 우리가 직접 건드리면서 할 거고, 사실 이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얘죠. 메인 이벤트. 이제 게임 안에서 어떤 동작, 어떤 메인 이벤트가 발생을 할 것인가, 우리 핵심 로직이 될 거예요. 이 메인 이벤트라고 하는 로직 안에서 우리가 이 게임을 실행했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어떤 변화를 불러올 거고, 입력 시간에 따른 그런 변화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건가 라는 거를 다 얘가 이 영역 안에서 감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첫 번째 FPS 프레임 퍼 세컨드 설정을 할 거고요. FPS 설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이제 초당 프레임이 FPS가 60이다 그러면은 1초에 60번 업데이트가 되면서 화면에 나타나는 거고, 얘가 120이다 그럼 초당 120번 업데이트가 된다 라는 거예요. 이제 이따가 얘를 설정해 보고서 변화를 눈으로 직접 느껴볼 건데, 그때 가서도 몸으로 딱 느껴지시겠지만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초당이잖아요. 1초에 한 번, 두 번 혹은 5번, 10번, 이거 생각보다 많이 느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게임을 해보셨으면 프레임이 10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고전 게임들도 사실 그것보다 높은 프레임을 다 설정해 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면 프레임이 10만 되면 우리 캐릭터가 움직이는 게 뚝뚝뚝뚝 끊길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이따가 좀 해보면서 한번 직접 눈으로 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게임을 만약에 완성을 시켜서 배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프레임을 높은 게 좋은 거니까, 얘가 낮으면 뚝뚝 끊기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 화면이 좀 더 부드럽게, 내 캐릭터가 부드럽게 움직일 거고, 왜냐면은 1초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딱 두 번만 보여줘서 여기 있을 때 한 번, 여기 있을 때 한 번 보여주면 순간이동인데, 얘를 이동하는 내내 1초 동안 한 200번 업데이트가 돼서 이동하는 내내 이 화면에 이 부드러움이 담겼다 그러면 훨씬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 FPS가 높으면 높은 대로 하드웨어를 많이 잡아먹겠죠. 컴퓨터 안에서, 그래픽카드 안에서는 이 프레임을 따라가기 위해서 수많은 연산을 그 초 안에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게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게임이 막 그렇게 엄청 디테일한 게임이 아니에요. 너무 간단한 게임이에요. 근데 프레임이 막 300이래요. 그러면 쓸데없이 하드웨어가 고급져야 되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만드는 게임의 수준에 따라서 필요한 적정 프레임을 찾아서 그걸 설정을 해줘야 되지, 무작정 얘가 높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게임은 정말 옛날에 하던 그 갤러그 1945 같은 기본적인 게임인데 프레임이 너무 과하게 높아서 최소 사양의 그래픽카드가 4060이 필요하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런 거를 잘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만드는 구성,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기획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취업하고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그 기획 단계에 완전 주니어 때는 참여할 일이 없겠지만, 조금 경력이 쌓이고 시니어가 되고 하면은 이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회의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프로젝트가 어떤 정도로 이제 개발이 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구상을 다 해요. 이런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프로젝트가 게임이었다면 이런 것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느 수준의 사양에서 문제없이 돌아가게끔 해줄 건가. 그리고 게임 내에 이제 설정 같은 거 보면은 사양을 골라서 할 수 있잖아요. 좀 화면 품질이나 이런 걸 좀 낮게 설정하면 저사양도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 아니면 높게 설정을 한다면 고사양 컴퓨터에서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기획 단계에서 어느 정도는 찍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다음에 고민할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입력의 감지. 얘는 뭐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게 되겠죠. 입력을 했을 때 그 입력을 감지하고 그거에 따른 어떤 결과를 보여줄 건가 하는 내용인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메모장도요, 이런 X 버튼 있죠. 이걸 누른다, 이거 마우스 입력이죠. 이런 것도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메모장 어플도 이런 프로그램도 모든 입력 값에 대한 처리를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X 버튼을 누르면 얘가 꺼져야 되는데 또 그냥 꺼지면 안 되죠. 지금 여기 별표 떠 있다라는 건 수정사항이 있는 거니까 이때는 뭐 해야 돼요? 저장했나 확인해야 되고, 그런 알림창 하나 띄워주고 저장하거나 안 하거나. 근데 저장을 했대요 따로. 그럼 별표 없겠죠. 그때 껐을 때는 또 그냥 꺼지도록, 이런 거. 입력을 감지하고 그 감지한 입력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할 것인가, 이런 거 다 얘가 할 겁니다. 그리고 뭐 게임 같은 거에서도 뭐 이렇게 생긴 일시정지 버튼, 이런 게 보통 있으면은 퍼즈라고 해서 잠깐 멈추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다 입력을 감지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움직이기 위해 오른쪽 키보드를 눌렀다, 이런 거 다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입력했거나 아니면 시간이 흘렀거나 이런 상황에 따른 변화. 만약에 우리가 이 게임을 만드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적이 출몰돼야 되는 적기가 점점 늘어나야 된대요. 그런 식으로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렀는데 적이 안 나와요. 이거 게임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죠. 물론 우리는 거기까지 구현을 할 건 아니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입력이나 시간에 따른 변화, 이 입력을 감지하는 거는 감지하는 거고, 이거에 따른 변화는 또 얘대로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얘가 움직였다 하면 움직임에 대한 변화, 이런 거. 그리고 뭐 얘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미사일이 안 움직여요. 여기 가만히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얘를 뭐 한번 발사하고 나서 얘를 미사일을 컨트롤해서 뭐 적기를 맞춘다,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보통 발사를 했으면 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앞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거 다 체크를 하고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이런 걸 할 거예요. 전사 작업. 얘는 그냥 간단하게 그리는 건데, 뭘 그리냐. 자, 우리가 이제 게임 개발을 코드를 짜서 실행을 시키면 실제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화면은 두 개예요. 이렇게 화면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왜 두 개냐면, 테트리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코드를 실행시킬 때 이런 블럭이 발생을 했대요. 나타났어요. 자, 이 시점에서 사용자의 화면은 얘가 없어요. 아직 화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얘가 코드상에서 일단 발현이 됐어요. 이런 블럭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나서 얘를 여기다가 똑같이 보여줘야 돼요. 이 코드에서 만들어진 이 블럭이 여기로 넘어오는 이 과정이 없으면요,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실행시켰을 때 나오는 일단 블럭, 얘를 화면에 옮겨 그리는 작업을 전사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리고 얘가 옮겨지는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얘랑 연관이 있겠죠. FPS랑. 그래서 프레임이 뭐 한 60 정도만 돼도 사실 얘가 발생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데까지 그 찰나가 매우 짧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60이 아니라 1이었다 그러면 얘가 발생하고 1초 뒤에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밑으로 뭐 그냥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려올 거잖아요. 테트리스니까. 그때도 갑자기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내려와 있고 갑자기 여기 내려와 있고 이런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게임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이 게임을 할 수 있겠어요? 중간에 내려오면서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더 이상 테트리스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적혀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동되어서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프레임 설정된 거, 그리고 우리가 뭐 얘를 블럭이 나왔는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갑자기 밑으로 뚝 떨어져야 되고 이런 거 스페이스바 입력 감지해서 얘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얘의 위치를. 아니면은 뭐 아래 방향키를 눌렀다 그러면은 뭐 얼마큼씩 얘가 이동해 내려와야 되는 거고 좀 빠르게. 그리고 뭐 또 위의 방향키를 눌렀다 이러면 얘 모양이 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죠? 이런 거. 일단은 전사 작업은 코드상에 만들어진 애가 사용자의 화면에 옮겨지는 이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거 하나 더 해야 돼요. 업데이트. 얘는 이제 우리가 보는 이 화면, 사용자가 보는 이 화면에 대한 업데이트. 계속 새로 고침이 눌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가 일어난 거를 여기다 옮겨 그렸는데, 그리고 나서 다른 변화가 또 일어난 거를 또 옮겨 그렸어요. 근데 이게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화면상에 안 나타나요. 우리가 뭔가 코드를 바꾸고 재실행을 하지 않으면 바뀌나요? 여기서 C 하나 만들어 놓고 3 넣었어요. 그리고 C 출력하겠다고 썼어요. 이거 실행 안 시키면 여기 안 나오잖아요. 이거 100만 년을 기다려도 얘는 안 나오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 지금 여기서는 실행 한 번 더 시키는 느낌. 근데 얘는 실행을 다시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 고침되듯이 업데이트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종료 버튼. 게임이라면 종료 버튼도 하나는 있어 줘야겠죠. 이런 구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얘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자, 일단은 시작을 해보죠.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라이브러리 파이게임은 그 메트로플롯 라이브러리 기억나시나요? 우리 저번에 한번 했던 거. 요거 메트플롯 라이브러리.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임포트해서 쓸 수 있었죠. 뭐 다운로드 받거나 해야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파이게임은 한번 내려받아 줘야 돼요. 어떻게 내려받냐면 pip install 파이게임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컨트롤 엔터를 한번 딱 치시면요, 이렇게 collecting 파이게임, using cache 파이게임 해서 installing collected package 그래서 successfully 뜨면서 얘가 다운을 받아요. 근데 얘는 한 번만 하시면 돼요. 한 번만.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얘를 끄지 않는 이상 이 안에서 한 번만 하면 돼요. 얘를 계속 그냥 매번 실행할 때마다 하면 매번 실행할 때마다 다운 받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브라우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기 안에서는 한 번만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내부에 없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 한번 인스톨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import 파이게임이라고 하면 사용이 가능해져요.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페이지 들어가면요, 우리가 어제 수업시간에 검색해봤던 파이게임 원본 페이지가 나와요. 이거 한 번쯤 검색해보고 오라고 했죠? 검색해보고 오시라고. 그래서 우린 얘를 참고해서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들을 찾아가며 진행을 할 거예요. 저도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몰라요. 다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필요한 거 그때그때 찾아서 쓸 줄 알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파이게임이라고 하는 이런 라이브러리도 그렇고, 매트플러 라이브러리 그 친구도 그렇고,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려고 보면은 웬만한 기능들은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얘는 파이게임, 파이썬으로 게임 만드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이 안에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얘를 얘는 어떻게 만들었지? 이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네가 쓰라고 만들어 준 거니까 갖다가 쓰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간단하게, 크게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죠. 여기서의 주석도 컨트롤 슬래시예요. 얘를 하나 드릴게요. 수업 페이지에 좀 정리한 내용을 좀 공유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필요가 없는 애고, 얘도 지워줘도 되겠죠. 자, 먼저 초기화 하나씩 하나씩 해볼 거예요. 초기화는 어떻게 하느냐? 파이게임 init, 이제 이니셜라이즈라고 하는 이니셜라이제이션 이런 거 초기화 의미예요. 다 그거를 이제 이닛이라고 약어로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얘는 초기화 변수 선언, 이거는 이 역할은 파이게임 라이브러리가 다 해준다고 했죠. 우리 임포트 받았기 때문에 이거 이름 갖다가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시키겠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이거는 이거랑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이 어펜드,
그냥 리스트 안에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갖다 쓰는 거죠. 지금 파이게임 라이브러리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임포트 가져다 쓰겠다 했죠. 그래서 그거 가져다 쓰고 점 안에 있는 메서드 init 실행시키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러면 이 안에서 파이게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변수들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촥 하고 만들어져요, 이 이닛이 실행이 되면. 근데 그 내부 사정 우리는 전혀 몰라도 된다, 알 필요조차 없고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얘를 이 이닛이라고 하는 이게 제공해주고 있는 얘를 안 쓰려면 이거에 준하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써야 돼요. 근데 이거에 준하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없어요. 솔직히 불가능해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안 돼요. 이거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거에 준하는 기능을 못 만들어요, 절대. 그럼 이걸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이거 써주고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사용법을 익히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이해해 보겠다고 막 파고들면요, 사실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진 못할 겁니다. 딱히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지금 이런 것도 여기에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init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여기 파이게임.init, 여긴 여기 있다. get init, 그냥 init, 여기 있다. 이런거 영어라 모르겠다? 그럼 번역 돌리면 되죠. 완벽하진 않지만 대충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는 번역이 되기 때문에 모든 파이게임 모듈을 초기화한다, 그냥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써있죠. 프로그램 속도를 높이거나 게임에 필요하지 않은 모듈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다른 모듈을 개별적으로 초기화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네 능력껏 잘 섞어서 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이 파이게임이 제공하는 모든 모듈을 다 초기화해 줄 거니까 네가 사용하기 싫은 모듈이 안에 들어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들 진짜로 그 불필요한 메모리나 이런 것들이 걱정돼서 하기 싫으면 네가 필요한 것만 따로따로 초기화해서 써라 라고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법, 주의사항 같은 거 다 적혀 있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이 페이지에서 찾아서 보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구글에 쳐보면 돼요. 파이게임 init. 그러면 실제로 이걸 활용해 본 사람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다 알려줄 거니까. 그쵸?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뭔가 개발을 한다 그러면 라이브러리의 원본 페이지 여기도 잘 찾아봐야 되는 거고, 이거 플러스 구글까지 이 두 개를 잘 접목시키면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도 웬만한 이거 꽤 괜찮은 게임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임들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시간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만큼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문서로서 다 존재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저도 처음에 이런 거를 해볼 때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이썬을 독학했는데 이런 거 한 번쯤 그냥 해보는 거거든요. 그냥 혼자 공부하다가 내가 어느 정도 문법 사용이 익숙해졌다 하니까 이런 걸 시도해 보는 거예요. 파이썬으로 파이게임 라이브러리 쓰면 게임 만들기 쉽다고 해서 그냥 있는 거 찾아보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찾아봤던 것처럼 다른 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 같은 것도 여기 다 찾아보면서 할 거예요. 같이.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화면 설정 할 건데, 사이즈 자,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사이즈라는 변수 하나 만든 거고요. 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연결시켜 놓은 거죠.
이건 뭐 라이브러리 사용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문법 사용한 거잖아요. 이게 리스트인 걸 모르시면 안 돼요, 절대. 이제 자, 얘를 가지고서 파이게임 점 디스플레이, 이것도 다 있어요. set 모드 라고 하는 애를 쓸 겁니다. 얘도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디스플레이 가보시면은 이 안에 set 모드 여기 딱 있어요. 다 있는 거 쓰는 거예요. 근데 이름만 봐도 대충 유추가 되죠. 디스플레이 화면이고 set 모드 뭐예요? 세팅하겠다 이런 느낌 같지 않아요? 내 화면에 세팅하겠다 라고 해놓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 이제 밑으로 쭉 읽어보시면은 어디 쪽에 있더라? 리스트 어쩌고 하는 게 있는데 너무 이니 업데이트 잠깐만요. 셋 여기 보면 이거 보면 되겠다. 이걸로도 유추가 가능하네요. 자, 지금 셋 모드 안에 소괄호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함수 안에다가 넣어주는 이것들 뭐였어요? 이거 그냥 인자잖아요. 인자. 함수 실행문 안에 그 소괄호 안에다가 뭔가 값을 넣었대요. 이 안에다가 값을 막 이렇게 넣었대요. 이거 함수 실행할 때 인자죠. 근데 그거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거. 근데 지금 여기는 튜플로 적혀 있는데 이 안에는 리스트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를 만든 거고요. 이 안에 인자로 얘를 넣어 줄 거예요. 우리가 만든 이 리스트, 얘를 그냥 이렇게 넣어도 돼요.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그냥 깔끔하게 가독성을 위해서 변수 처리한 거죠. 얘를 한글로 보면은, 한글로 읽어볼 때 요런데 인수 이렇게 표현되는 거 있어요. 이 인수가 인자랑 같은 말이에요. 인자랑 인수는 같은 말. 그리고 얘는 arguments랑도 같은 말이겠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이즈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페이지를 좀 찾아보다 보면은 이제 예전 버전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예전 버전을 사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하는가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파이썬을 지금 갑자기 옛날 버전을 쓰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들어간 회사가 예전 버전 쓰는 회사다, 근데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 하면 예전 버전을 적용하는 방식을 잘 찾아서 하셔야 돼요. 실제로 버전에 따라서 아예 문법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용법이나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근데 얘를 이렇게만 놔두면 우리가 뭔가 그 이후의 작업을 할 때 얘를 가지고서 어딘가에 적용을 해야 된다, 얘를 뭐 인자로 줘야 된다, 이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변수에 담을 거예요. 스크린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담아 놓겠습니다. 얘를. 그리고 타이틀 하나 만들어 줄게요. 타이틀에는 파이게임 이그잼 이라는 문자를 넣어 놓고, 얘는 뭐 할지 대충 예상되시죠?
사이즈 만들어서 파이게임 안에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함수 안에 인자로 넘겨줬어요. 타이틀 만들었어요. 그럼 얘는 뭐 할 것 같아요? 얘도 파이게임 안에 있는 뭔가에다가 넣어주려고 만든 게 아닐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캡션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글 문서나 엑셀 같은 거 하실 때 캡션 달기, 주석 달기 이런 거 보신 적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름 설정해 놓는 거예요. 이름. 그냥 지금 현재 브라우저에서 말씀드리면 딱 요거,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페이지 띄워놨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이름 있죠. 이 이름을 뭘로 띄울 것이냐 라고 세팅하는 거예요. 얘는 근데 우리가 타이틀 변수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얘로 띄우려고 만들어 놨겠죠. 얘를 인수로 넣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쳐볼까요? 여기에 set caption 파이게임 디스플레이에 있는 set caption 여기 있네요. 현재 윈도우, 현재 창에 캡션을 세팅할 때 쓰는 방식. 간단하죠? 그러면 얘를 하나 할 건데 잠깐만요. 자, 이제 이 게임 화면 설정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거 할 건데, 화면 내에서의 설정 여기다가 현재 시간을 알아올 수 있는 함수를 또 하나 사용을 할 거예요. 이것도 파이게임 안에서 제공을 해줘요. 근데 얘를 변수에 하나 담을 겁니다. 현재 시간, 게임 만드는데 현재 시간 알 필요 있나요? 우리 여기서 시간 볼 수 있는데 이거 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아까 시간에 따른 변화 그리고 프레임에 대한 얘기 많이 드렸죠. 이런 거를 처리해 주려면 이게 일어나는 시점에 현재 시간이 있어야 얼마만큼 시간이 변화하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간을 담는 변수 하나를 만들 건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간 세팅을 한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역행하는 부분은 아예 논외로 치고 진행을 할 거예요. 시간을 역행한다라는 건 이제 전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롤 해보신 분들은 아마 에코 궁극기가 그런 느낌일 거고, 오버워치는 트레이서였나? 그 친구가 아마 몇 초 전에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스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느낌. 게임 안에 그런 거 시간을 역행하는 것까지 구현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일단 그거는 배제를 시켜놓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시간 축이라고 해볼게요. 역행이 없으니까 앞으로만 갈 거예요. 우리는 양의 방향으로만. 근데 처음에 캐릭터가 여기 있었어요.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 캐릭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쪽으로 와야 된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시간이 흐르는 거를 현재 시간, 요 캐릭터가 여기 위치했던 현재 시간을 체크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을 때 얘가 여기 위치하는지 체크를 해서 우리 프레임에 맞게 적용이 돼야겠죠.
근데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그냥 교양 정도로 생각을 해주세요. 처음에 캐릭터에 대한 데이터가 이 자리에 만약에 있었어요.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지금 가정을 한 건데, 캐릭터가, 이 데이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옆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사실 이 캐릭터는요, 이 같은 위상에 존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데이터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여기 있던 애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린 옆으로 이동을 한다고 시켰지만 사실상 이 데이터는 요쯤에 위치하고 있어요. 같은 선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대각선을 향해 갈 건데, 이때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얘가 변화하는 그 모양새들, 변화할 때 얘가 움직일 때 그 모양새들을 다 이미지가 그 이미지가 보여줄 거고, 그 이미지가 쭉 집합이 되겠죠. 여기도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뭐 여기 이렇게 쭉 존재하게 되면서 결국 같은 이미지지만, 혹은 뭐 캐릭터가 실제로 팔다리가 움직인다면 서로 다른 이미지겠지만, 어쨌든 변화함에 따라서 그 순간에 맞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게임은 이미지의 집합이다 라고 했었죠. 이런 개념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 얘가 여기 있을 때 그 시간축의 위치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얘가 이만큼 이동했을 때의 시간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간을 구하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거를 파이게임 라이브러리가 해준다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메인 이벤트 쪽 이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5시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